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자르시려면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용을 했던 것처럼 그 인덱스 괄호가 있는데,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인덱스 괄호입니다. 이 df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렇게 인덱스 괄호가 있을 때 그 안에 조건식을 집어넣는 걸 통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안에 샐러리가 값이 이 값 이상인 데이터만 조건을 준 다음에 인덱스 괄호 안에 넣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다른 컬럼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젠더, 성별에 관한 그런 컬럼이 있었으면 그 성별에 관한 것도 조건을 줘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에 이제 이렇게 크다, 같다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안에 속한다 라는 거, 그 조건으로 is in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디파트먼트라는 그 컬럼 안에 IT 디파트먼트나 오퍼레이션이라는 디파트 안에 소속돼 있으면 그것만 추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필터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논리 연산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크다, greater,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greater or equal, 그 다음에 less, 그 다음에 less or equal,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느낌표랑 equal 사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equal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거나 이럴 때는 equal을 하나를 사용하는데, 조건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랑 같은지를 검증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값을 리턴을 하실 때는 이렇게 equal 사인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 결과는 어떤 숫자 값이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라는 값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파이더를 열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미리 열어놨어서 여기 스파이더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하던 게 있는데, 새로운 파일을 하나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중에 뉴 파일, 네, 문제를 우선 카피해 와서 여기 문제를 여기 슬라이드에서 다 카피를 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붙이고, 전체를 다 셀렉하고선 커멘트화 시키실 때는 컨트롤 1번. 우선은 지금 그 문제를 푸시려면 웨덜 파일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웨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더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그 폴더에 보면 여기 웨덜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패스를 다 카피를 해오세요. 임포트 우선 패스를 바꿔야 되니까 os에서 F9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os.dir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chdr 하고선 여기다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거 백슬래시를 한 개씩 더 넣어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F9으로 실행을 시키면 패스가 이제 지금 여기 그 랩이 있는 폴더로 패스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웨덜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희가 많이 쓰는 지금 펜다스 라이브러리를 as pd 이렇게 해서 그 펜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그 웨더는 텍스트 파일이었거든요. 읽으실 때는 pd 그 다음에 read csv 하고선 weather txt 파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얘를 weather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파일이 읽혀서 이 웨더에 저장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시려면 여기 Variable Explorer라고 돼 있는 데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오픈을 해 보시면 그 웨더라는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링을 하는데, 그 Average Precipitation이 지금 마지막 컬럼이거든요. 여기서 1 이상인 것만 그 추출해서 그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할 때는 인덱스 가로를 이용하고 그 안에 이제 조건식을 넣어주면 되죠. 그 average precipitation 이렇게만 하면 지금 이렇게만 해서 그 해보시면 지금 이건 없는 변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average precipitation은 weather에 있는 average precipitation이니까 weather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점 찍고 컬럼 이름을 써주면 그 실행을 해보시면 그 weather 컬럼만 average precipitation 컬럼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이상인 거, 이 안에다 조건식을 1 이상인 거 이렇게 해주면 그 1 이상인 이렇게 보시면 1 이상인 지금 다 1 이상이죠. 이상인 것만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months가 준, 줄라이, 어거스트인 거. weather 아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쓸 수 있는 거에 is in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 조건식으로 뭘 넣냐면 whether is in 하고선 요거는 함수입니다. is in이라는 것은 함수 안에다 세 가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준, 줄라이, 어거스트죠. 여기 보면 준, 줄라이 이건 이제 생략된 거여서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고 여기다 리스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 그러면 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만약에 안에만 해보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true 값이 리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그 필터링을 하면 여기 months가 빠졌죠. weather의 months가 준, 줄라이, 어거스트여야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만약에 실행을 해보면 아까 여기만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true 값을 전체에다 넣어주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만 나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셔서 문제를 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복사를 하시고 전체를 컨트롤 1로 커멘트화 시키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verage Precipitation 컬럼에서 인덱스가 9인 걸 찾아서 이거를 이제 그 숫자로 바꾸는 걸 하시면 됩니다. weather에서 average precipitation 컬럼이죠. 이것만 이제 우선 일단 이렇게 출력됐고, 이 중에서 9번째 인덱스 바로 이용하면 되고, 9번째라는 거는
실제로는 10번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얘가 지금 에버리지 프리시피테이션이 1.7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대신 101.3으로 바꾸는,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101.3으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numPy에 있는 널값으로 바꿔달라라는 이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whether average precipitation 하고선 whether average에 있는 9번째 인덱스 9번에 있는 값을 np에 있는 널값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p na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numpy 라이브러리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맨 위에 올라가셔서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펜다스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쓰는 거고, numpy는 숫자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안에 nullValue 값 이렇게 가져오려면 np nan 하면 이제 nan이라는 nullValue가 나오는데, 요 값을 여기다 그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nullValue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 average row 컬럼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모든 값을 5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컬럼을 잡으려면 average row 이렇게 하면 average row 컬럼만 잡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값을 5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5 이렇게 해주면 전체가 다 5로 바뀝니다. 여기 확인을 해보면 지금 average row가 전체가 다 5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새로운 컬럼을 집어넣는데 average day라고 해서 average row랑 average high의 평균을 내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whether 하고선 average day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average day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 컬럼이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시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지금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 때는 인덱스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average day라고 새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average high와 average row 두 개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verage high 하면 이제 어느 건지 모르니까 whether에 있는 average high, average low 이렇게 whether average high랑 whether average low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값을 찾은 다음에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verage day. 이 계산한 걸 뒤에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산값이 나오고 이 값을 average day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그 계산한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웨더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에 average day라고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컬럼을 바꿀 때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인데,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 컬럼으로 리더 그 다음에 타임 스코어 이렇게 이제 그 컬럼에 각각의 열의 이름을 만약에 붙여놨었는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rename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df rename 한 다음에 컬럼즈 하고선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원래 있었던 컬럼 이름, 여기는 새로운 컬럼 이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컴마하고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해야지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바뀐 값이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스 true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출력은 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시려면 마지막에 있는 인플레이스 true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를 카피하세요.
네, 우선 에버리지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에버리지 레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웨더 리네임 가로치고 그 다음에 컬럼즈 하고 딕셔너리로 뭐로 바꿀 거냐면 에버리지 프리시피테이션을 에버리지 레인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 위에 가보시면 에버리지 레인으로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웨더를 다시 쳐보시면 웨더에 다시 가보시면 요게 바뀌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뒤에 컴마 찍고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개씩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리네임을 이용해서 그 컬럼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컬럼 이름을 한 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weather columns 하고선 바로 여기다 리스트로 바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once av high. 여기 똑같으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카피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카피하신 게 이 따옴표가 모양이 달라서 따옴표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래는 이 컬럼을 이렇게 쳐보면 원래는 컬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month av high av로 rec high rec로 그 다음에 AV rain, AV day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컬럼을 확인해 보면 지금 이렇게 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수정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weather하고 to underscore 하고 csv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weather csv 파일이 지금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하나 더 생겼는데, 이거는 원래 저희가 읽었었던 텍스트 파일이고 그 위에 csv 파일이 하나 생겼는데, 열어보시면 지금 저희가 수정한 그 파일이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합쳐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랩 6번에 있는 문제를 복사하신 후에 붙여주시고 전체 문제를 다 컨트롤 1로 커멘트화 시켜주세요. 치포 데이터는 지금 어디냐면 그 클래스룸에 가시면 지금 여기 데이터 위크 7 데이터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셔서 여기 치펄레 그 다음에 아큐페이션 이거 두 개를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아큐페이션 폴더를 여신 다음에 파일 두 개를 카피하셔서 여기 랩에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파일이 이제 더 생겼는데 치폴레 파일을 여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pd read csv 지금 아까 그 파일이 엑셀이었는지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서 보시면 파일이 지금 이거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면 read 엑셀 엑셀
xlsx 하고선 치포라고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치포라고 저장.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 변수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치포라고 여기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order ID, quantity, item name, 그 다음에 description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em price. 네, 처음 10줄 치포하고선 처음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시면 헤드 하는데 헤드를 만약에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상위 5개 데이터만 나오니까 여기다 10 이렇게 쓰면 10개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의 관측지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했을 때는 치포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니까 그냥 저희가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치포 전체의 관측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4623개. 그러면 컬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치포의 컬럼을 이렇게 쳐보시면 전체 컬럼이 몇 개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개수를 세시면 치포의 컬럼의 개수는 5개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을 출력해라 했는데 컬럼 지금 금방 했었죠. 컬럼즈 이렇게 하면 치포의 이름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체 주문 아이템의 수 퀀티티가 다 합쳤을 때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치포의 퀀티티 이렇게 치시면 치포에 있는 퀀티티가 나오는데 이걸 합치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그 sum이라는 함수를 마지막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972개 팔렸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 안에 있는 기간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익이라는 것은 그 치포 컬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몇 개 팔렸는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나오는데 몇 개 팔렸는지를 가격으로 곱한 다음에 합치면 그게 전체의 수익이 되겠죠. 치포 퀀티티 곱하기 치포 아이템 프라이스를 이렇게 곱하면 지금 이렇게 곱한 값이 나오고 이거 전체를 합치시면 이렇게 39,237.02 이게 전체 기간의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7번에 다시 가셔서 조금 이거 몇 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푸실 때는 그룹을 지어서 이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그룹의 통계를 계산 또는 각 그룹의 함수를 적용한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룹 바이 하고 어떤 컬럼으로 그룹 바이 하고 싶은지 뒤에다 이렇게 인덱스 괄호를 이용해서 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평균을 내시면 디파트먼트별로 평균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디파트먼트에 관련된 모든 그 숫자가 다 평균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셀러리의 평균만 보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셀러리 이렇게 하고서 그거의 평균만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평균하고 셀러리 써도 되고 셀러리를 먼저 고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디파트먼트별로 할 때 보통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면 오토매티컬리하게 이제 솔트가 되는데 그 정렬 그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면 솔트 홀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빈도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제 쓰실 때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value count 이렇게 하면 그 변수에 대해서 빈도 테이블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 테이블 말고 또 어떤 그 데이터 안에 독특한 값이 몇 개가 있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품이 계속 팔리는데 그 상품의 종류만 그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df
그 특정 컬럼을 정한 다음에 n 유니크라고 이제 이렇게 괄호를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개나 독특한 값이 있는지, 디스팅트한 밸류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df n 유니크 한 다음에 axis 1 또는 axis 0. 0은 이제 기본값이라서 안 쓰면 저절로 0이 되는 거고 쓰면 1이 되는데 만약에 n 유니크 1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레코드별로 유니크한 개수를 카운트해주고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 경우에는 컬럼별로 유니크한 개수를 써줍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계산이 컬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진 거는 무조건 컬럼이고 이 액세스에다 뭔가 넘버를 넣으면 그거는 레코드별로 행별로 이제 그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 카피하신 다음에 네, 여기 슬라이드에 가셔서 네, 여기다 붙여 넣어주세요. 일단 붙여 넣으셨으면 전체를 선택을 하신 후에 컨트롤 1로 커멘트화 시키고 우선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오더된 아이템이 뭔지를 찾으시는데 지금 옆에 설명을 보면 아이템 이름에 따라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카운트가 많이 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포 그룹 바이 아이템 네임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거는 개수니까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그 아이템별로 몇 개나 팔렸는지를 이 옆에 이제 카운트를 해줍니다. 아이템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그 정렬을 하기 위해서 sort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sort value를 이용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정렬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카운트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 그 컬럼을 다 출력을 해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만약에 A하고 이렇게 저장해서 그 실행을 해 보시면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지금 나머지 개수가 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개수를 셌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전체의 개수가 54개다. 요거는 66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가장 많이 팔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뭔가 이 중에 나와 있는 컬럼 중에 아무 걸로나 이게 정렬을 한 후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가장 많이 나온 걸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정돈을 할 때는 쓰실 수 있는 함수가 sort value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sort values 그 다음에 by에다가 뭐 아까 나왔었던 컬럼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oral id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그 A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솔트가 됐는데 지금 어센딩 오더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반대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어센딩 폴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서 해보시면 가장 큰 거부터 이제 나열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아이템이죠. 그 치킨볼이라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 A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었던 이 컬럼은 지금 나머지는 오럴 아이디, 퀀티티, 뭐 초이스 디스크립션, 아이템 프라이스라는 컬럼인데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그 음식 이름만 나오고 이 중에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거니까 인덱스 넘버로 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치킨볼이 가장 많이 주문된 아이템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룹 바이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를 이제 활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 거고요.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솔 바이 그 아이템 네임에 따라서 솔 바이를 하신 다음에 가장 큰 걸 그냥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 가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연습을 해본 거예요. 다음 문제는 만약에 그러면 가장 많이 오럴된 아이템의 그 오럴된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실제로 이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 테이블의 오럴 아이디의 0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A 테이블의 0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726개 오럴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초이스 디스크립션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아이템이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이스 디스크립션 따라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가장 카운트가 많이 된 거를 찾아달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치포 그룹 바이 초이스 디스크립션 카운트 솔 밸류즈 by order id ascending false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요번에는 B라고 저장할게요. B를 열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장 초이스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정렬이 되고 가장 많이 선택된 초이스 디스크립션은 이거다. 다이어트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럴된 아이템이 뭔지 물어봤으니까 이 테이블에서 인덱스의 0번에 해당됩니다. B 테이블의 인덱스의 0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템이 팔리고 있냐, 다른 종류 아이템이 팔리고 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덱스의 개수를 세셔도 되고 아이템이니까 아까 A 만들어 놨던 거에서 개수를 세셔도 되고 A의 인덱스의 개수 이렇게 세시면 전체의 개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희가 치포의 아이템 네임에 n 유니크라는 걸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에러가 나는데 지금 스펠이 틀렸죠. n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50개가 유니크한 밸류다.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큐페이션 파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임포트해서 유저라는 변수에 저장한 후에 유저 아이디를 인덱스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카피하겠습니다. 전체를 카피하신 다음에 스파이더로 가셔서 문제를 카피하시고 지금은 아큐페이션 이그젬플입니다. 전체를 컨트롤 1로 커멘트화 시킨 다음에 우선 아큐페이션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read pd read csv 아큐페이션 txt users라고 저장하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그 데이터 내용들이 이렇게 바로 나눠져 있는데 그 바를 이용해서 나눠서 가져오겠습니다. 컴마 우선 SEP 하고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유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5개 컬럼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위 25줄 그러면 유저즈의 헤드 그 다음에 25 이렇게 하시면 상위 25개의 데이터만 볼 수 있고 마지막 10개의 데이터 유저즈 테일 10개 이렇게 하면 하위 10개의 데이터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할 때는 랭크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저를 하고서 랭크 하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943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users하고 shape이라고 치시면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게 컬럼의 개수, 여기서 인덱스 넘버를 이용해서 0번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개수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의 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users columns 한 거에서 길이, 이렇게 하면 5개의 컬럼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users shape의 1번에 해당되는 게 컬럼이었으니까 5 이렇게 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4페이지에 가셔서 또 문제를 복사하신 다음에 가져오셔서 치고, 네, 모든 컬럼의 이름을 출력해라 그랬으니까 users columns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고,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냐 했으니까 users index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의 인덱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뭐냐 users types 이렇게 하면 전체 유저 아이디는 정수, age는 정수, 그 다음에 젠더는 글자, 문자형, 그 다음에 occupation, 그 다음에 집코드 다 문자로 돼 있다.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직업 컬럼만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users, 여기 컬럼을 아까 그 실행을 했을 때 직업 컬럼의 이름이 그냥 occupation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다 바로 카피하신 다음에 users하고 이렇게 슬라이드 됩니다. 이렇게 하면 occupation 컬럼만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카피하신 다음에 문제를 스파이더에 붙이고 전체를 다 커멘트화 시켜서, 네, 우선은 그 기술 통계는 users 하고선 describe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통계를 하면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모든 컬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users describe 그 다음에 include 하고선 a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글자로 되어 있었던 컬럼이거든요. 이런 거 글자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던 거,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 통계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 컬럼만 요약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users에서 occupation이라는 컬럼이 있었는데 그 컬럼에 대해서만 요약하니까 describe, 그 다음에 이렇게 describe, 네, 이렇게 하면 이 컬럼만 뺀 다음에 그 뺀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의 나이의 평균이니까 지금 그 users columns 해보면 그 데이터 안에 그 age라는 컬럼이 있는데, users의 age에 평균 나이니까 min 이렇게 마지막에 평균 함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나이가 34다, 34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를 해서 통계를 내는 것 말고 컬럼별로 다양한 통계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어그리게이션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본인이 원하는 컬럼을 지정한 다음에 컬럼을 이제 2개 지정할 때는 블랙캣 2개를 이용해서 그 2개의 컬럼을 지정한 후에 그 뒤에 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그리 하고선 agg라고 함수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치고 그 안에 본인이 내고 싶은 그 통계값을 리스트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평균, 그 다음에 맥시멈 값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플라이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으면 그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 2개의 컬럼을 선정한 다음에 그 컬럼에 대해서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이렇게 그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레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경우에 루프를 만들어서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루프를 만들 때는 for 하고선 앞에는 변수, 그 다음에 in 하고선 뒤에는 list 하고선 콜론을 찍고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고 싶은 그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이거를 칠 때는 지금 이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인덱스나 로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에서는 사용할 때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변수로 사용했었던 이름을 이 코드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프린트해주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그 안에 있는 레코드를 돌렸을 때 그거에 각각에 해당되는 줄, 그 줄에서 셀러리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줄에서 디파트먼트를 뽑아서 프린트를 해라. 이렇게 어떤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반복적인 걸 하고 싶은 경우에 줄별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